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내년 4월 총선 이제 5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중앙도 지방도 벌써 선거 열기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하셨는데요.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동원 국민의힘 중앙당 지방자치위원회 부위원장 겸 아시아투데이 부사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년 총선에 의한 중앙정치의 어떤 분위기나 바람, 그리고 그런 분위기나 바람이 지방정치, 우리 충북 정치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두 분의 입을 통해서 좀 듣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 갑니다. 내년 총선을 승리로 사활을 건 전쟁입니다. 우리 그 담당 작가가 전쟁이라는 표현을 이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돌격 앞으로입니다. 먼저 국힘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예. 이니환 혁신위 위원장 활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얼굴을 처음에 볼 때는 아마 잘 모르신 분들이 더 많았을 겁니다. 예, 연세대 의대 교수지만 본명의 성이 린튼이라고 해서 이른바 좀 이렇게 정치권에 있는 분들은 그분이 전에 또 비슷한 역할을 한번 한 적도 있거든요. 있죠. 혁신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했는데 상당히 선임 자체가 색다른 면은 있죠. 네, 그런 면에서 주목을 일단 받았는데 저는 지금 약 한 열흘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나름대로는 주목을 받는 신선미가 있다라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 면면들이 대개 30대, 40대가 절반이 넘습니다. 혁신위원회. 그러니까 이 어떤 이 올드한 이미지보다는 좀 참신한 그런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짰는데 문제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저렇게 그렇죠. 다선들을 용퇴를 해야 된다. 그러고 친윤, 윤석열 대통령 핵심 그룹에서 용퇴론이 먼저 터져나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화두는 지금 적절해 보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불길처럼 번질지 이건 우리가 지켜볼 상황입니다만 초반에는 비교적 안착을 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긍정적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 출발은 저는 과히 나쁘지는 않다. 저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대한민국 정치의 과제가 사실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비슷비슷해요. 결국 한마디로 줄이자면 혁신이에요. 혁신의 핵심은 선거 때의 혁신의 핵심은 인적 쇄신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니환 위원장께서 대부분 이제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주문하고 이제 주문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지금 선거 국면의 본질을 잘 꿰뚫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스타트는 좋았는데 얼마만큼 갈 거냐는 당내 사정과 또 용산과의 관계, 대통령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정리될 거냐가 사실은 남아있는 핵심 과제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분이 긍정적 평가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셨는데 묘한 좀 다른 점이 느껴지면서도 이 스튜디오가 지금 굉장히 꽉 찬 느낌이 들어서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긴장감이 좀 도는 느낌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산에서 톱 콘서트를 했던 이준석 전 대표 자리에 사전 조율 없이 인 위원장께서 방문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 위원장 방문을 맨 앞줄에서 이제 보셨다고 그러던데 인 위원장 방문을 보고 이준석 전 대표가 영어로 응대를 한 거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많죠. 이 사전 예고 없이 갔다 하는 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만은 사실은 그런 그 행사를 갈 때 사전 아무런 그 예고를 할 리는 없습니다. 안 하고 가진 않았다. 혁신위원장이 내려간다. 그래야 장소 시간을 정확히 아는 과정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언제 요 마이크를 잡느냐 이런 걸 다 파악을 하고 가는 거니까 이제 공식적으로는 예고 없이 갔다 충분한 협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요. 저는 이제 동아일보 기자 출신이니까 그런 내막을 잘 알지 않습니까? 아무런 예고 없이 가지는 않은 그러네. 맨 앞자리에 앉은 이유도 그러네요. 그럼요. 다 비워놓고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영어로 얘기를 했죠. 하버드 출신의 이준석이 영어를 잘한다는 걸 자랑을 한 것이냐라는 그런 비아냥도 나옵니다만은 그렇게 비아냥할 거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준석의 이 내막을 우리가 살짝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100번 이준석이 잘못한 겁니다. 예, 미스터 린튼이라고 하는 그 호칭을 쓴 것부터가 우리 미스터 김, 미스터 리, 미스터 박 하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즉 평어로 얘기를 한 겁니다. 존중의 의미가 거의 없는 것이죠. 네. 그런 의미에서 굳이 영어를 썼다 하는 얘기는 상대방에 대한 비하뿐만 아니라 지금 인종차별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미국의 예일대학교 누굽니까? 정신분석학 교수가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서 만약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면은 그거는 인종차별로 처벌을 받아야 될 상황이다. 뭐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죠. 인용한 그 위원장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인가요? 천만에요. 저도 같이 대화를 나눠봤습니다만은 한국말을 너무나 구수하게 합니다. 이분이 순천에서 태어나가지고 전라도 또 사투리가 아주 구수합니다. 그러시죠. 누구보다도 맞아요. 한국말의 뉘앙스라든가 이 어감을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할 필요가 요만큼도 없었다는 얘기죠. 없죠. 예, 그걸 굳이 영어로 하고 표현도 미스터 린턴 얘기를 하고 진짜 환자는 서울에 있는데 왜 의사가 여기로 왔냐? 환자를 보러 부산까지 왔느냐? 예, 이거는 저는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인성의 문제다. 정치 자질보다도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지는 알죠. 자기 몸값을 올리고 한국 정치는 파란 눈의 당신보다는 내가 더 잘한다 하는 그런 그 기조가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파란 눈 뭡니까? 이방인이라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요행이 혁신위원장을 얘기를 했지만 국민의힘 내부 문제 또 대한민국 여의도 정치는 내가 더 잘한다. 환자는 내가 아니다. 용산에 있는 뭐 누구다 하는 거를 넌지시 얘기를 한 거니까요. 글쎄요, 이준석에 잘 그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저도 사실은 이준석의 초기 행보는 굉장히 뭔가 새바람을 일으킬 정도로 기대를 한 그 언론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지금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정치 자질보다 인성의 문제다 하는 얘기를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날도 분명하게 이준석 전 대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 움직일 수 있는지에 대한 코멘트는 다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의 지점이 서울에 환자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부터 수술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수술이 될지 안 될지 용산을 수술한다는 게 보통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그런데 얘기일 수도 있죠. 현 정부에서. 강서구청장의 패배의 핵심은 대통령이었어요. 근데 이뇨한 위원장이 대통령 이야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다른 얘기만 자꾸 하고 있잖아요. 중진들 험지 출마 얘기하고 뭐 윤핵관 얘기하고 자꾸 딴 얘기만 하고 있는데 문제의 핵심은 용산에 있으니 용산에서 허락을 받아오든 결제도장 찍어오든 나를 모셔가려면 그런 확실한 것이 있지 않고 다시는 찾지 마라 하는 얘기를 이준석은 한 거란 말이에요. 선임 행정관님께서 지금 생각하시는 지금 현재 입장은 이 평행선이 좁혀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말씀. 결국은 인요한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용산의 대통령이 어떤 결단을 하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이 지점을 이준석은 정확하게 찝고 들어간 거죠. 사실 이 부분에 좀 이어져서 여쭙는 얘기인데요. 인요한 위원장은 사실은 중진과 친윤을 향해서 출마를 하지 말라고 혹은 그렇습니다. 이왕 출마할 거면 서울에 험지로 출마를 하라고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데 사실 친윤과 중진들을 끌어안으면은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밀어붙이는지 또 중진들은 받아들일지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어제와 그저께 이틀 전에 조금 취재를 제가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른바 친윤 핵심이라고 하는 분들 또 당 지도부 그리고 또 뭡니까 3선 이상 다선 의원 요거를 다 이렇게 리스트업을 하면 34분 정도가 나옵니다. 34분. 이 34명 중에서 즉 친윤 세력들 친윤과 당 지도부에서 지금 2분은 확실하게 결심을 한 것으로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어떤 결심이요? 발표. 불출마 결심을. 출마하지 않기로.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마중물 역할을 내가 하겠다는 얘기죠. 두 분이 최소 지금 두 분은 이미 이제 하는 거 발표 시점 만나고 한 사람 불쑥 나오고 뒤에 따라오지 않으면은 또 그것도 그림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더 후속 조치가 한 다음에 발표를 하는데 그 시기는 대략 11월 말쯤 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인유한 위원장께서 어떤 언론 라디오에 얘기했던 이름 3명 중에 김기현 당대표, 권성동, 장제원 한 분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세 분 중에 한 명이 있어요? 한 분은 있어요. 인유한 위원장이 그랬잖아요. 2명만 먼저 결단을 하면 나중에 따라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미
본인 의중을 드러낸 것 같은데요. 뭐 약간 살짝 뭐 불출마 얘기는 안 했어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김기현 대표는 이미 의원으로서 누릴 건 다 누렸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좀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이 두 분 외에 최소한도 7, 8명 정도가 동참하겠다라는 그런 후속 그 대열이 이어져야 이게 파괴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만 톡 던지고 뒤에 잠잠하면은 지금 7, 8명이 따라간다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래야 7, 8명.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데요. 말씀. 제가 이 기자 생활 30년을 한 그 촉을 녹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버틸 수가 없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가 되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7, 8명 플러스 알파로 저는 보이는데요. 더 이렇게 되면 미리 동참을 하는 거하고 2월, 3월 밀려서 할 수 없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완전 다르거든요. 뭐 이것까지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집권 여당에는 사실 자리가 많습니다. 역할 공간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을 지금 뭐 꼭 너 저 불출마하면 이거 줄게라는 것은 너무 단편적 얘기지만 역할을 다른 얘기를 해도 충분히 당에 국가에 기여할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논리로 가면요. 미리 이제 당사자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2월, 3월 초까지 버티다 할 수 없이 내놓는 거 하고 12월 달에 주로록 이제 나올 그 혁신의 물결에 미리 동참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아마도 이제 이뉴한 혁신위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지금 당에서 어떤 움직임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다 촉이 온 것 같은데요. 동의하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김기현 당대표가 그렇게 이제 본인의 의중을 슬쩍 드러냈단 말이죠. 저는 그분은 결행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더 관심 있게 보는 사람은 아마 장제원 의원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은 윤핵관이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이제 평가할 건데 평가를 하는 더 중요한 지점에 있는 분이 장제원 전 의원 같아요. 근데 지금 이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저는 장제원 의원도 서울로 오거나 아니면은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뭐 이렇게도 저는 가능한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제가 보는 평가입니다. 두 분의 느낌은 일단 인 위원장 혁신위의 지금 바람과 요구대로 서서히 뭔가 당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다라는 그러니까 전망과 평가를 하시는 저는 이제 그 용산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지금 대신 이뉴한 위원장 입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핵관 의원들에게 직접 대통령이 말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뉴한 위원장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게 그분들도 무슨 뜻인지를 다 알아먹었다, 다 알아들었다. 마음속에서 이 일어나는 동요를 어떻게 잠재우고 그 뜻대로 따라갈 것이냐 하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선택할 몫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민주당 얘기를 이제 안 할 수가 없어서 민주당 얘기 쪽으로 조금 넘어가 보겠습니다. 친명과 비명에 대한 또 얘기거든요. 이 관계들 현재까지는 아주 잘 조화롭게 이루어지지 않는 모양새가 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이 이제 잘못하면 강서구청장 선거의 시그널을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받아들이는 순간 굉장히 위험해지거든요. 근데 이제 극렬 그 이재명 대표 지지층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그런 시그널을 오해를 해서 자꾸 당내에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분들을 공격을 해요. 너무 심하게 공격을 해. 이제 이를테면 지역구에 프랜카드 들고 가가지고 뭐 마이크로 떠들고 수박이라고 공격하고 하는 이런 굉장히 이제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방법으로 이런 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본인들이 사랑하는 이재명 당대표를 위해서 좋지가 않습니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표께서도 이거는 좋지 않다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내년 총선에서 저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요인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선이 된다면 좋겠지만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것이 악화될 수도 있다. 이거는 당내 분열을 촉발시키는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자면 민주당에서 지금 가장 위험한 수는 비명 친명의 갈등이 심화돼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예. 이제 이 분열된 상태에서 총선을 치르게 되면 이건 당연히 국민들이 회초리를 들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 저 이재명 대표도 여러 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이젠 단결해야 되고 단결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 표현을 여러 차례 했기 때문에 그렇게 뭉쳐야 돼요. 비명 친명의 싸움보다 더 중요한 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국민들의 선택을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친명 비명의 싸움을 지금부터는 멈춰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멈춰야 한다고 하셨는데 멈추겠습니까? 계속 가겠습니까? 저는 멈추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라는 그런 게 윤 대통령의 실정을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이 그런 실정이다라는 얘기를 제가 앞서서 상대방의 뭐 저기 공격 별로 안 하신다 그러는데 말씀하실 때마다 오늘 많이 이렇게 좀 톤다운을 한 거. 이것도 다운하는 거다. 절대 멈추지 않을 거다. 그렇습니다. 이 갈등은. 예, 지금 친명 대 비명 싸움은 요체가 생존권 싸움입니다. 생존권. 예, 국회의원들의 생존권이 뭡니까? 차기 총선 내년 4월 10일 총선에 또다시 배지를 다느냐 마느냐가 생존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실제로 친명 비명계를 한꺼풀 이렇게 살펴보면은 내가 살 것이냐 총선에서 어떤 게 나한테 유리할 것이냐 이 결국은 생존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비명 같은 경우는 지금 세력이 그다지 이렇게 약 한 뭐 27, 8명 정도로 이렇게 한번 모임을 할 때는 그렇게 온다고는 하는데 이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의 그런 그 갈등 구조를 약화시키면은 다 죽습니다. 예컨대 개별 전투를 하면은요, 각계 전투라고 그러죠, 군대에서 상당 부분이 그들 표현대로 이제 학살이 될 겁니다. 이른바 똘똘 뭉쳐서 계속 소리를 내야 그 중에도 이제 우리가 협상 조금 뭐 얘기하면 이제 딜을 막판에 하고 이 중에서 가장 좀 목소리를 내는 분들 중심으로 구제를 하겠다. 그래서 이제 총선 직전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는데 이 비명 중에서는 이른바 이 퍼스트 펭귄이라고 그러죠. 펭귄 제일 앞에 나서서 풍덩 빠지면 펭귄들이 우르르 이제 다 물속에서 헤엄을 치는 그런 그 퍼스트 펭귄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상황에서 계속 비명 대 친명과의 갈등은 더 격화가 되고 이 중에서 선별적으로 글쎄요 이분들이 나가서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할까요? 저는 그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이 보입니다만은 현실 실현 가능성은 매우 약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국면이 2월까지 계속 진행이 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별적으로 아마 공천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굉장히 잔인한 평가를 하시는 느낌인데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이제 그 시스템 공천을 지금까지 해왔고 이미 이제 시스템 공천의 당 룰은 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친명이 됐든 비명이 됐든 경쟁 구도가 있다면 경쟁자들끼리 룰에 의해서 경쟁하도록 만들어주면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절박한 싸움을 하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도 내년에 지면 바로 레임덕이고, 그러시죠. 이재명 대표도 겨우겨우 사법 리스크를 뚫고 여기까지 왔는데 맞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지면 굉장히 암담한 상황이 와요. 그래서 두 분 다 절박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방법을 선택을 당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반드시 이기는 방법으로 갈 거예요. 이기는 방법은 시스템 공천입니다. 분열하지 않고 서로 힘을 합쳐서 룰에 의해서 공천된 사람들을 공천하고 그렇게만 간다면 우리 당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결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에 이 중앙 정치의 큰 어떤 바람과 이런 분위기가 사실 우리 충북 선거에 또 충북 정치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지역 주민들께 궁금해하거든요. 이 부분도 뒤에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에서 두 분의 입을 빌어서 좀 들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주제 갑니다. 충북 정치권 총선은입니다. 선거 때마다 뭐 저도 꽤 여러 해 동안 이렇게 봐 보면 인물도 중요하고 구도도 중요한데 이슈, 바람 이 부분도 굉장히 큰 영향을 차지하더라고요. 지금 두 분께서 앞서 말씀 주셨던
여러 가지 지역의 어떤 현안, 서울의 현안, 중앙의 현안들이 지방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아쉽지만 이 영향이 너무나 크게 불어와서 지방에서는 예속되는 정치를 자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번 총선 충북의 선거에는 어떤 이슈, 어떤 바람, 또 어떤 내용들이 큰 영향,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두 가지로 짧게 요약을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충북은 선거와 충북하면 딱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스윙 보터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충북에서 이기면 청주에서 이긴 분들이 대선이 되고 전국 그 결과에 바로미터 역할을 지금도 했죠. 대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때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의 이긴 만큼 그렇게 표차가 아슬아슬하게 진행이 됐는데 바로 그게 충북 유권자의 현명함이라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게 시대 정신인가를 굉장히 잘 파악을 하시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의미에서 이번 선거가 정권 심판이냐 아니면 정권 안정론으로 해서 일을 하게 만드느냐. 지금 이제 크게 봐서는 두 가지 그 명제가 앞에 있는데 바로 이것을 우리 충북 도민들, 청주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가 저는 그 열쇠를 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배경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이것이 따라오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그 카드가 많이 나오죠. 네, 주식하는 분들한테는 아주 희소식이었는데 공매도 금지가 내년 시행이 됐고요. 또 김포, 고양, 구리, 하남 이런 그 이른바 이 주위에 있는 도시들을 다 포함을 해서 메가시티로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도시처럼 지역도 넓히고 인구도에서 세계적인 빅3 도시로 편입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일정 부분 관심과 호응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또 윤석열 정권의 정권 점수 이 지지율이 충북 그 선거에 꽤 영향을 미친다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역시 인물 세대 교체입니다. 지금 20년 동안의 청주 지역 내에서는 어떻습니까? 다선이 많습니다. 바꿔야 한다. 틀림없이 변혁의 물결이 청주에 와야 한다는 그런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내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좀 경쟁력을 회복을 해서 그런 분들과 물론 정정당당히 겨뤄서 새 인물들이 많이 국회로 들어가야 청주 발전 또 흥덕 발전의 지름길이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혁신의 과제가 어떻게 진행될 거냐가 첫 번째로 아마 우리 지역에서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서 혁신의 과제를 끄집어낸다면 결국은 인적 쇄신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서울에서 각종 이슈들이 생산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우리 지역에서 이제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정책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죠. 첫 번째로 지금 뭐 던진 그 김기현 대표발 정책이 굉장히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는 이건 틀림없이 실수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포 서울시 편입. 이 얘기는 수도권에서는 어떤 영향을 미칠는지 제가 정확하게 뭐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나머지 지역은 다 버리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지방분권 시대에 자꾸 서울을 키운다. 이미 서울은 울트라예요. 그렇죠. 울트라 메가시티인데 또 메가시티를 뭘 더 거기다가 할 게 있다고. 그런 예산이 있다면 충북에다 더 쏟아붓을 생각을 해줘야죠. 한 가지만 보완을 해드릴까요? 뜬금없이 김포를 서울시에 편입한다라고 지금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다면은 그거는 약간의 그 핀트가 어긋나는 게요.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 김포는 지난번에 김포시장 그리고 김포의 국회의원 이분이 자기들의 공약이었습니다. 내가 되면은 이렇게 공약을 실천하겠다. 이 바닷가가 있는 수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김포와 서울이 합쳐지면은 여러 가지 포함이 된다. 그게 특히 김포에서 서울시로 그 출퇴근하는 분들 그게 아주 지옥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 여러 그 문제점이 지적이 됐죠.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예산 문제 이런 거를 통해서 서울시하고 합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회의원 2분, 그다음에 이 시장 출마하는 여야 공이 서울시하고 편입을 하겠다라는 게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포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갑자기 뜬금없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두 분 말씀 들었는데요. 두 분 말씀 계속 경청하면서 느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예비 주자들께서도 준비를 하지만 사실 우리 유권자, 시청자분들께서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게 잘 듣고 잘 봐야 어떤 정당이 지역을 더 살찌울 수 있을지 판단을 하실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한 판도 더 살아계시고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요. 끝내기 한 판으로 오늘 시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중앙당의 바람이 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을 두 분께 좀 여쭤봤는데요. 어떤 말씀으로 마지막 한 말씀을 해주실지 궁금합니다. 부위원장님. 네, 시청자 여러분 이제 5개월 남았습니다. 총선의 바람이 청주에도 이제 서서히 불고 있죠. 이제 12월 연말 연초 되면은 더 강하게 불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앵커님 말씀을 해주셨지만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또 유권자 여러분들도 귀를 이렇게 쫑긋 이렇게 열어놓고 정말 어느 후보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더 적절한 인물인지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뭐 새로운 인물을 뽑아달라 이렇게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경쟁력, 청주 또는 제 지역구 흥덕에 관련해서 어떤 분이 더 유능한지를 면밀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선임 장관님도 끝내기 한 판. 저는 이제 8자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8글자. 예. 자진용퇴, 험지 출마. 아하. 예. 이것을 어느 당에서 더 많이 결단하느냐. 네. 예, 이제 대전의 박병석 육선 의원이신데 예. 그분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셨거든요. 예.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이제 저희 당에서는 박병석 의원뿐만이 아니라 이미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분들이 우상호 의원도 계시고 여러분들이 계셔요. 예. 이런 스스로 내려놓는 분들이 많으면 국민들이 이거 다 지켜봅니다. 그러시겠죠. 예, 그리고 내가 어렵지만 내가 험지 출마한다. 예. 내가 새로운 도전, 더 큰 정치를 위해서 떨어지더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타나면 이것도 또 국민들이 박수 칩니다. 아하, 그런데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 지역으로 내려오면 우리 지역에서도 이런 결단을 하시는 의원들이 어느 당에 더 있느냐 이거를 우리 충북에서는 바라보겠죠. 그러면 그 당이 선택받는 당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8자로 줄여서 자진용퇴, 험지 출마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두 분의 개인적인 행보 얘기는 더 행보가 구체적으로 도드라질 때 시간을 좀 마련해 보는 걸로 오늘 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주제로 리얼톡 한 판이 펼쳐지게 될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리얼톡 다 함께 한 판!